4세고시와 7세고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보는 시험.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월 154만 원, 사립대학보다 훨씬 비싼데. 그분들께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화두 중에 4세고시, 7세고시라는 말이 추정 60분. 네, 추정 60분에도 나온 그 화두인데 그 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인식을 이제 퍼진 것 같은데요. 혹시 4세고시와 7세고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7세고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4세고시잖아요. 아닌가? 조금 뭐 맥락적으로 맞긴 한데요. 4세고시는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을 4세고시고요. 사실 4세고시면 제 아이는 만 3세 기저귀를 뗐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정말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보는 시험. 추정 60분 가면 아이들이 꾸물꾸물해. 너무 어려서 시험을 보는데 그 첫 장면이야. 그걸 마치 뭐 소 몰듯이 엄마들이 막 이렇게 따독여서 들어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저게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7세고시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영어 학원에 되게 좀 입학이 어려운 학원들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고시라고 하는 게 이제 7세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욕망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어떤 어긋남 형태인가 아닌가 혹은 사회 계층의 문제인가 사실 전반적인 어떤 현황을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을 좀 대변해주는 어떤 화두 단어인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월 4일에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요. 특히 영어 유치원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핵심이었냐라고 하면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썼는지 학원인데. 네, 학원인데 유치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레벨 테스트잖아요. 아까 4세고시인데 이 레벨 테스트를 하지 말고 시정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좀 정정하라라는 이 권고 조치를 내린 게 아이들 레벨 테스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 된다라기보다는 4세 아이에게 4세고시가 과연 이 아동권에 대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이 면에서 보면 학대야. 거죠. 학대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사회 계층의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실제로 교육의 효능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 아이가 뭐 영어를 늘게 뭐 영어나 학습 능력이 늘었다면은 뭐 그것이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투자한 대비 가격 대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아동의 교육에 도움이 되냐 여기에부터 많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렉이 걸린다고 할까요? 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보면 4세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효용이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이에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는 점인데 보통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제 보다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7세밖에 안 된, 뭐 5세밖에 안 된 아이가 뭐 원래는 영어 점수가 뭐 추론 능력이 뭐 몇 점이었는데 30 몇 점이었는데 50점으로 상승했습니다라는 거를 좀 수치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겪다 보니 그래서 아동에 대한 평가를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실제로 아이에게 이게 좋은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화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과 관련해서 가장 그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결정적 시기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딱 그 시기에 영어나 제2외국어를 학습을 하면은 제일 효과가 있다라는 게 많은 이제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조기 교육을 해야 영어는 제2외국어는 빨리 하면 할수록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불안 의식을 조장하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특히 발음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굉장히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영어 잘하는 분들 이야기해 보면 뭐 꼭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논리력, 어휘력, 그다음에 뭐 실제로 표현력 이게 다 조성이 돼야 사실 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시기에 영어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라는 두 번째 교육 효능 측면에서 또 제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잘 문제인 게 진짜 교육자들인가?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영어 진짜 아동의 교육에 특화된 전문가들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제기가 돼요. 뭐 예를 들어 그 완전 고급 인력을 만약에 해외에서 유치하고 싶다면은 영어도 잘하지만 당연히 원어민이지만 동시에 사실 교육계에 만약 종사를 한다든지 교육 관점에서 뭐 어떤 자기의 전문 능력을 달성했다든지라는 어떤 그 수치가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 영어 유치원에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유입이 되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유입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교육이라는 게 효능이 좀 반쪽짜리지 않나라는 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계층의 문제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내가 돈을 뭐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월 154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사립대학 보다 훨씬 비싼데 그런 돈을 지불했을 때 교육이 내가 실제 그 응당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계층 문제도 분명 이야기하고 아이의 뭐 스트레스, 아이의 뭐 교육권, 아동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말 소비자 관점에서도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문제도 있는 도중에 좀 또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는 우리가 어린이집은 계속 수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뭐 올해는 거의 뭐 20%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 유치원, 사실 영어 유치원에 표현하면도 안 되는 영어 학원은 계속 이 수치가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정말 트렌드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심리적 요건에 깔려 있는 건 불안입니다. 나만 하면 안 돼, 나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아이가 레프트 오버 될 수 있는 그 위기와 불안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left behind. 네, 포모이기도 하죠. Fear of missing out. 최근에 제가 또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 게 재밌는 거는 미국과 한국을 제가 국가 문화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비교를 했냐면 제가 국제 경영을 이번에 또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도 있는데, 국제 경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홉스테더라는 학자가 5가지 차원으로 문화를 기준을 정해서 비교를 해요. 근데 그 5가지 차원 중에 뭐 첫 번째는 얼마나 이 국가가 롱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숄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하는 차원이 성과와 나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나의 성과를 되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취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치에서 가장 높게 나온 국가, 가장 높진 않지만 높은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이 나와요. 단연 미국이 꼭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도 서로 막 특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표상인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그럼 한국은 몇 점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저는 한국이 사실 높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지 않아요?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와요? 상당히 낮게 나와요. 39점 정도 나오거든요. 몇 점에서 39점? 꼭 레인지가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미국이 몇 점? 69점 정도 나옵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 반대급부는 그 사회의 규범이랄까요?
공통된 규범에 적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성취에 대한 게 높을수록 개인의 내가 이뤄냈어 하면 인정하는 분위기이고요. 반대로 낮을수록 그 국가는 그 사회에 통용되는 수준에서 내가 합치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국가를 의미해요. 남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성취욕도 있지만 네. 사실 한국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욕구는 뭐냐면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내가 이거 내 주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많이 따라가는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그러면은 이거를 수요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설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심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저는 부모가 한 번밖에 못 돼 보니까 해보면 의미 없다는 거 알거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냥 근데 왜 그 의미 없다라는 게 이렇게 밑으로 전수가 안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실패하셨고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영어 학원에 보내지는 않았잖아. 뭐 모습만 달리했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의 뭔가로 계속 이렇게 그 세습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계속됐는데 그게 조금씩 더 강화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라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에 가야 돼 남들에 뒤처지면 안 돼 그다음에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왜 강할까? 우리 미국보다 왜 우리는 그게 강할까?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제가 또 요즘에 이 영어 유치원 표현을 자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이거든요. 유아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집중된 유아 학원에 이 학원에서 요즘 많이 받고 4세고시, 7세고시 하지만 사실 가장 고질적인 거는 사실 의대 집중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죠. 네, 영어도 있고 사실 의대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여쭤보면은 사실 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도 있지만 요즘 특히 40대 부모들의 왜 그렇게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라이센스가 주는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불안감의 반대 그쵸. 차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가 주는 가장 안정감은 옛날에 공무원 아니었어요. 그 라이센스라고 보기는 좀 아니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얼마 전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의 전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보고 얘기한 거라고 보이면 결국엔 돈이라고 봐요. 의사에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그 전에 바뀌어 왔잖아요. 의사 전에 우리가 법관이라든지 판사라든지 이쪽에 있다가 잠깐 그게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지금 의사로 전부 집중되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그 평균 연봉 내고 그러면 아마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의사의 소득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할 때는 저는 아니고요. 제 자녀의 그거 알아요? 거리 인터뷰 할 때 있잖아요. 명동이나 여의도에서 거리 인터뷰하면 한국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정답일까를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평균점, 네. 증시에서는 BM이라 그러는데 벤치마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도 소비 연구를 할 때 그걸 항상 변수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과시 소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정당성을 제가 항상 감안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만 덜 구매한다는 식으로 그 다른 이유로 포장해서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런 소비자의 성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차치하고서 그걸 좀 배제하고 좀 소비자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김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나이가
좀 자녀분이 좀 장성하셔서 좀 이제 관심이 좀 덜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던 게 연령별로 자녀의 학벌이랑 나의 학벌이 주는 만족감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20, 30대는요, 나의 학벌보다 자녀의 학벌로 인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더 높게 나와요. 높게 답은 상관관계 훨씬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은 좀 그게 떨어져요. 나의 학벌에 대한 만족도가 로 인해서 얻는 행복감이 상관관계가 좀 더 그건 이제 커져요. 나의 학벌로 인한 효용성이 이제 떨어지고 맞아요. 아이가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충분히 회사를 어느 정도는 다녔고 맞아요. 뭐 그런 거겠죠. 네. 어. 근데 이제 60대가 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제 자녀가 이제 또 사회 진출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는 아까 제가 이게 세습되면서 점점 강화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성공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학원을 다녀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학벌을 따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내 자녀도 당연히 그 루트를 따서 가야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그 컨설팅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 의대 보낸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3명 의대 보냈어. 요걸로 맞아. 모든 게 끝나는 맞아. 거잖아요. 그게 뭐 돼지 엄마의 자격증이야, 뭐, 예, 자격증. 그게 결국에는 컨설팅의 1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 대치동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가서 내가 의사가 되면 야, 가는 길은 그거야라는 확신에 차서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게 이게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 사세고시의 지금 부모를 성향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부모가 저는 학원 세대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지금 30대, 40대들이. 왜냐면은 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온 세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종합반, 선행반 이런 걸 이미 다 해오고 내가 잘 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해왔고 물론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준다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꼭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수준에서 합당하는 수준으로 내가 아이를 잘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훨씬 더 지금 사교육이 형태가 요즘에는 고교보다는 영유아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사회 구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시장, 그다음에 특히 키즈 소비 상품은요 역대급 호황이거든요. 계속 호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들은 10포켓 자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주머니가 10개예요. 뭐 예를 들어 조부모부터 할아버지,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 다 있잖아요. 고모나 삼촌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카 바보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투자를 이제 뭐 사실 내 소득이 막 엄청 높진 않더라도 다 따라 하니까 나도 지금 한번 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 속에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정 계층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지금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한 부분은 많이 부모로서 또 기자로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휩쓸려 가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어요. 저는 이제 애들 유치원도 미국에서 보내보고 뭐 사립학교도 국제학교에서 보내보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안 된 부분도 많거든요. 아이를 천주교 한 5살 때 천주교 그 킨더가든에 보냈어요. 뉴저지에서. 유독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 차로 픽업해주고 오고 이제 수녀님들이 봤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안 통하는 되게 무서운 카톨릭 수녀님들이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친절한 언니 같은 분들, 누나 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유 안녕 민규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거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애들이 놀라서 이렇게 오줌 누고 이러면 세워놔요. 4살, 5살 엄하게 훈육한다고요. 점심 주거든요. 마른 샌드위치, 마른 식빵에 가운데 햄 하나 이렇게 슬라이스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보면 기절해요. 기절한다고요, 진짜.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네. 학대로. 진짜로. 네.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는데 며칠을 울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나 했어요. 그래 한 학기 지나서 학예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예회하고는 말할 수 없게
소박하죠. 우리는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 하면. 근데 이제 소탈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 반에 한 6, 7명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제 성당 저기 성가를 불러요. 근데 우리 애는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음이 좋아지고 밀크를 이제 미역으로 발음하는 순간 오늘 뭐 먹었어? 미역을 줬어? 하는 순간 대부분의 미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와 이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이래서 미국 오는 거야. 아이들은 이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나 같은 발음이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애들 발음 다 지금 어디 전라도 지리산에서 온 발음이고요. 영어는 잘해요. 실은 발음 어렸을 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한국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저 미국 가서 한국 유치원 보냈어요. 따라가는 애들도 많죠. 그런 친구들은 나는 한국에 있어도 잘했을까 생각해. 물론 조금 더 부모는 좋은 여건에 만들어주고 그게 아무래도 안 한 것보단 제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알걸요. 학부모들이 다 경험해서 그 아는데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저 하나의 표본이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데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그냥 부모는 적당히 아이가 갈 수 있는 도로에 큰 바위가 있으면 이거 좀 밀어주고 뭐가 날아오면 좀 막아주고 이걸 해야지. 그 앞에 부모 마음은 빨간 카펫을 깔아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냥 평평한 길을 가는 거하고 빨간 카펫을 깔아주는 거하고 한 20년 아이를 길러보니까 도착점이 거의 같아요. 가봐야 아는 거라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 기르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근데 다시 하나 길러도 주변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제 저 역시도 고민을 하면서 키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부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저 부모 이상하다는 얘기도 듣고 쟤네는 왜 애들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께서 너네는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라고 욕도 먹으면서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뭐라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학원에 보내고 내 경험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물론 저 4살짜리를 말이 돼? 일종의 아동학대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선택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아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럼 불안함의 이유는 뭔가로 올라가면 결국에 전 항상 나오는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데 지름길이 뭐야잖아요. 요거 다 방법 내가지고 방법론을 딱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방법을 택하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방법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방법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효율성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몰리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몇십 년째 못 찾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 지금은 뭐 그 수시 정시로 나뉘어가지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딱 목표를 정하고 이 스펙을 다 쌓아서 2단계에선 요걸 해놓고 그 단계는 이걸 해야 되는 일종의 공식이 지금 다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되는 사람들은 일단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다 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수시 그거 못 만든 사람들은 정시에 가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거기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교육제도 바꿀 수 있는 대안 그때 그 아파트 처마에서 버스 기다리는 이야기 안 해줬어요? 아이 유치원 버스? 근데 여기서 해주는 것 같은데? 못 든 것 왜요? 같은데? 저희는 나는 이 교육제도를 한 방에 개선할 대안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뭐가 많던데 문제가 일단 낙마시킬까요? 전화 올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술자리에서 했나?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출근하면서 유치원 버스
그 영어 유치원 버스 그 동네에 있는 거 보냈는데 이렇게 엄마 대신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6-7분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께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15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쪽 어머니가 이쪽 어머니한테 그때 중국어가 열풍이었어요. 왜 중국어 지금 안 하느냐? 이거 벌써 늦었다.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아유 누구 그 얘기 엄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 엄마 그거 이미 늦었다. 지금 중국어를 왜 지금 안 해요? 아 왜 큰일 나? 지금 중국어를 왜 안 하냐는 거야. 내가 듣고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귀가해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법적으로 아침에 학부모 4인 이상 아파트 현관 처마에 모이지 못하게 조례로 시행령이나 저기가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는 온상이다. 전화 안 와. 교육부 장관 전화 안 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푹 놓으세요. 네.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조례로라도 4명 이상 모이지 않게. 안 돼요? 통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렵겠구나. 그러면 뭐 이 제도로는 계속 가는 수밖에 없네. 요 SNS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정말 뭐 아까 말한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인풋을 했는데 베네핏이 그에 못 따라온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못 따라오는 사회가 됐거든요. 곧 못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대 나와서 지금 경찰대 가면 경찰대생 전부 다시 시험 봐가지고 로스쿨 가려고. 그걸로 안 되니까. 왜 이게 무너졌을까? 보면 경찰대 나와서 정말 요즘 총경 달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총경 되면은 뭐 관악서 서장이면 뭐 거의 1000명의 일반 경찰을 데리고 있는데 월급이 1억 안 된다고요. 근데 요즘 뭐 조그마한 자영업만 잘해도.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내가 치안감을 했다. 권력이죠. 15년 전에 치안감을 했다. 또 이 기자들은 또 알아요. 아, 그 사람 경남고 나왔지. 다 알아요. 그게 권력과 그게 또 돈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돈을 떠나서 부정부패를 떠나서 삶이 윤택해져요. 정말 그런 세계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꼭 뭐 뇌물 이런 잣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무슨 전시회를 한다. 그럼 뭐 또 저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어디 현대해상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희 그 미술관 그거 우리 집사람이 전시회 하나 마침 비어 있어? 그럼 또 이렇게 싸게 또는 공짜로 그런 네트워킹 사회였다고요. 불과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전까지 권력이 근데 이게 내 친구는 용산에서 삼겹살집을 해. 그 친구도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범접할 수 없었거든. 근데 그 친구도 성공했고 나도 치안감으로 성공했어. 많은 걸 누렸고 그 친구도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내가 애를 낳았어. 열심히 과외도 시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이 녀석이 지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원에 올라왔네? 그래서 신한은행을 가. 근데 내 친구는 용산에서 삼겹살집 하는데 아들이 레인지로버를 탄단 말이야. 이게 시장 경제라고. 똑같이 우리가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친구는 장사로 100명을 이겨냈고 나는 공부해갖고 100명을 이겨내고 치안감까지 100명이 뭐야. 치안감이 되려면 도대체 몇 명을 이겨내야 돼. 수만 명을 이겨내고 올라왔는데 나는 이게 나의 권력과 내가 이룬 것들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인풋해가지고 더해. 유학 가고 로스쿨 보내. 이렇게 한다고. 자녀에게도 내가 누린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알아요? 관료들 중에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막판에 무너지는 거 보면 제가 기자생활 30년 때 하면 전부 자식들 때문에 무너져요. 전부 자식들 때문에. 제가 아는 지금 어떤 그 고관대작에 계신 분도 사실 좋은 자리를 받았는데 아들이 고향에 무슨 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걸리잖아. 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정권 초기에 아들 정리를 하고 이 자리로 갑시다. 부인이 허락하겠어요? 부인이 허락하겠어? 당신 그 자리 가서 그 고관대작 한다고 뭐 할 거냐? 빨리 개업해서 돈이나 벌어라. 무슨 직업인지 알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너가 나가서 이제 그만 검찰이고 법원이고 그만 올라가고 너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어디 아들을 건드려 어렵게 그거 어떻게 잘 이야기하고 넣어놨는데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그렇게 인풋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시장 경제에서는 이제 전에는 뭐 도배하던 친구인데 뭐 치기공사 뭐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쟁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로 시장 경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순간 저는 이거 느슨해질 거라고 봐요. 이런 교육 코스트만큼 베네핏이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또 사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사회적 자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런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불안도 있지만 내 자녀가 그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주변에서 누구와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그 효용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내가 이 멋지다기 아니면 그 학원이나 어떤 그 좋은 환경으로 진입했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효용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돈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뭐 좀 사회적인 자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네.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과거만큼 그렇지 않아요. 많이 느슨해졌고 우리 사회가 공정해질수록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서구 선진국 수년 동안 수세기 동안 자본을 확충해온 서구 선진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자본을 갖고 있는 계층은 학력에 별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치동 부모님들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착하지 청담동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디 가는 거 물론 거기도 관심을 갖지만 그렇게까지 대치동이나 반포만큼 집착을 안 한다고요. 면세올 정도의 간판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정확해. 그래 안 되면 그냥 미국 보내요. 싱가포르 보내고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보낸 다음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보내고 싶지 않거든.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본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본을 물려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본이 이제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직업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느슨해지고 나아질 거다.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왔고 이제 사회가 변화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해봤더니 제가 저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딱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고민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거리를 막 두고 떨어져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으로 애들을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변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려 들어가는데 이 거리는 유지하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갈등. 그 다음에 뭐 공부나 뭐 이런 시스템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게 진짜 막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약간의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 해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한두 차례 뭐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약간 피해자의 그룹에 있었고 한 번은 약간의 가해자의 그룹에 같이 끼어 있었고 두 개를 해결하면서 그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예 방관자 이거는 내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요 정도만 해드릴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빠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시면 앞으로는 이 아이들끼리는 얘기도 못하게 저희가 잘 이렇게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 선을 딱 그어서 얘는 여기 앉혀놓고 얘는 여기 앉혀놓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아예 말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해결책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저쪽 부모님을 만나서 이 애들이 다시 잘 학교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일단 당황. 근데 저쪽 부모님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생기는 뭐 이런 아파트 포인트들. 처마 밑을 단속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관리소장님이 되시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 얘기가 더 막 많은 다른 것 데로 같아요. 튀죠. 맞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고구마 뿌리 같은 현상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우리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영등포 경제 맛집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학부모들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이 아이가 좀 숫기는 없고 내성적인데 연대 경제학과를 나온 25살의 아들이 있어요. 이쪽은 고등학교만 나온 25살의 아들인데 피아노 조율을 잘해. 어렸을 때 제 과 동기 아이 이야기예요. 공부를 안 해,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엄청 잘 쳤는데 결국 이제 그 길이 안 됐고,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피아노니까 피아노 이게 조율 이게 아르바이트를 해주다가 지금 이제 자기 인스타랑 숨고 이런 데 올려서, 그런데 애가 중요한 거는 피아노의 조율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물론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피아노 잘 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율이나 이런 거. 친구가 그렇게 이 손님을 잘 영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일본에 공연을 가는데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하나 봐요. 옆에. 조율도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고객 관리를 이제 20대 초반인 이 친구가 고객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는 이 두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친구가 더 내가 볼 때는 유망해요. 물론 사회적인 덕망이나 아직도 학력에 대한 레벨인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게 구조가 바뀌고 있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거 소득 구조가 바뀐다는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큐가 그랬잖아요. 그 의사들 중에 소득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진짜 무한 경쟁,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도 졸업하는 순간 그냥 다시 정글 시작이에요. 제로부터 또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 원장님께서는 학벌 프리미엄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죠. 많이 사그러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더 스크러들고, 그것이 내가 넣은 것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코스트에 비해서 베네핏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교육 시스템은 결국은 바뀌지 않을까. 뭐 희망 섞인 기대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등포 경제 맛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